마지막입니다. 홍보성 포스팅 글쓰기. 요 이제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이나 뭐 기업체의 블로그 운영하시는 마케팅 담당자분들, 저희 이제 마케터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홍보성 포스팅 글쓰기 자체에 대한 생각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마케터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본인이 맡고 있는 광고주분들의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라고 의견을 물어보셨을 때 그 블로그를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가 조회수도 낮고 글은 꽤 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10개 중에 5개는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부분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제일 큰 게 유사 문서의 회피입니다. 뭐 제일 큰 게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의 글을 자기가 똑같이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분양 사업을 하시는 경우면 뭐 예를 들어서 종로 푸르지오 2차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종로구 푸르지오 2차 뭐 이렇게 구라고 하나요? 동이라고 하나요?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어, 분양, 전문, 임대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제목도 똑같이 본문 내용도 똑같이 이미지도 똑같이 전부 내용을 똑같이 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매일매일 똑같이 올리시는 거예요. 일일 포스팅을 하시고 계신데 일일 1포스팅인데 문제는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계속 올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나쁜 행동, 어뷰징, 뭐 치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이버에서 유사 문서로 파악이 되면 뒤에 올리셨던 글은 당연히 검색 누락이 되는데 그게 본인 글을 본인이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리시게 되면 그 어뷰징 행위로 판단하고 그 글을 저품질로 떨어진다거나 블로그 자체의 지수를 상당히 낮춰버려가지고 검색이 안 뜨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유사한 문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리시는 경우는 절대 없으셔야 된다. 근데 이게 제일 많은 경우예요. 이게 제일 많은 경우고 다음으로 새로운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 저도 예전에 알바를 잠깐 했을 때 블로그로 알바를 했을 때 이걸 겪고 바로 저한테 뭐 체험단이라고 하네요. 기자단이라고 하네요. 글 주셨던 분을 상당히 뭐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 사진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간판 사진을 회사 간판 사진을 찍는데 뭐 찍고 한 발짝 옆에서 다시 찍고 옆으로 가서 다시 찍고 해가지고 그걸 한 100장 찍어가지고 100명한테 유포해서 100명한테 똑같이 올리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은 저희가 볼 때는 똑같은 사진인데 아니다. 우리 새로 찍어서 준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새로 찍은 사진일까요? 근데 일단은 뭐 테두리 색깔 바꾸는 걸로 그 새로운 사진이 됐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각도를 돌려서 새로운 사진이 됐다. 이런 것들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유사 사진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걸릴 수가 있고요. 동영상 새로 만드는 것도 테두리 색깔 바꾸는 거, 필터 걸어가지고 색깔 바꾸는 거 그런 것도 다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키워드 주제라든지 그 내용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유사한 사진, 유사한 내용으로 컨텐츠를 계속 꾸려 나가시는 거는 결국에는 지수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말 그대로 사진이나 오히려 사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복을 하실 것 같으면 텍스트를 다른 걸 쓰셔가지고 아무 그라데이션 바탕에다가 텍스트를 다르게 써서 올리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면 유사문서랑 안 걸립니다. 오히려 그게 낫고요. 제목도 그냥 1, 2, 3, 4, 5, 6, 7, 8로 해서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동일한 글을 쓰실 때 동일한 주제로 반복돼서 글을 쓰시는 데 있어서 좀 본인 컨텐츠가 너무 적다 하면 타인의 블로그에 뭐 체험단이나 기자단 같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타인의 블로그에 올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블로그 키우는 거에 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블로그를 어떻게 잘 쓸까 이런 내용인데 남의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상위 노출하시라 이거는 뭔가 주제에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다. 홍보하실 때는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 동일한 글을 좋게 쓰셨어도
지수가 낮으면 본인 블로그에 지수가 낮으면 상위 노출될 수 없으니까 다른 블로그에 올려주십사 아니면 내 상품을 체험해 보시고 글을 작성해서 올려주시라 그렇게 좀 체험단을 권유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 키워드로 방문자 유도 이런 게 있는데요.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때 뭐 부동산 업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제를 줬을 때 저는 다양하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그분들이 첫 번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고 정보성 키워드로 풍성하게 블로그를 꾸리면 결국에는 홍보성 내용도 같이 알려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홍보성 글 자체도 쪼개고 쪼개서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단위까지 쪼갠다면 그것조차도 정보성 키워드가 돼서 홍보성 글이 정보성 글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뭐 저희 가산동 푸르지오 2차라고 할게요. 계속 푸르지오 얘기하는데 2편의 세상으로 할까요? 2편의 세상 2차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컨텐츠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분양만 하면 끝이에요 라고 하시는 사장님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걸 쪼개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파트의 어떤 층이 로얄층일까요? 뭐 일단은 동일한 컨텐츠를 반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가산동 2편한 세상 2차는 반복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몇 평형 단면도 몇 평형 뭐 분양가 뭐 그렇게 하고 가산동 가산동 몇 평형 아파트의 뭐 평균적인 평당 단가 뭐 그런 것들을 정보로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다 부동산 사무실 일하시는 분들은 저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기출문제를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런 정보성 키워드를 하셔가지고 일단 문제풀이를 하셔도 정보성 키워드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일단은 많이 쪼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업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소양조차도 일반인들에게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쪼개서 글을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블로그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면 결국에는 홍보성 글을 쓰는 블로그에서도 정보성 유입으로 정보성 검색에 대한 유입으로 방문자 수를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풍성한 방문자 수가 풍성한 그런 블로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오늘 제가 교육하려고 했던 내용은 실제로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그런 내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글을 엄청나게 대단하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뭐 어떻게 하면 금색이 잘 뜨는 글, 방문자 수가 많이 올 수도 있는 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제가 어떻게 글 쓰고 있으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례를 좀 설명해 주려고 한 2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전에 체험했던 일상글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배관조공 단가 올리는 방법. 배관조공 단가라고 해도 나올까요? 일단 제가 배관일을 잠깐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배관조공 단가 올리기라는 글을 잠깐 썼었는데요. 배관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썼었는데 2017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뭐 최고 높은 자리에 있네요. 상위 노출도 돼 있고요. 이런 내용을 잘 안 써요. 이게 저는 일상 블로그라고 쓰고 생각하고 썼는데 들어갔습니다. 내용 별거 없죠. 이미지도 없어요. 이미지도 없고 뭐 상위 노출은 돼요. 일단 이렇게 해서 검색할까? 통계를 보겠습니다. 누적 조회수가 7,000이고 아직도 매일 2명에서 3명 정도는 배관조공 해볼까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검색을 해보시고 이걸 보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난 롱테일 키워드네요. 일단은
2017년이면 몇 년이 지났나요? 3년이 지났나요? 그렇게 오래도록 써먹는 키워드고요. 이런 식으로도 글을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이거는 제 거 아까 체류 시간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제 거 평균 체류 시간이 좀 많네요. 자랑하고 싶어서 좀 썼고요. 대신에 좀 조회수가 요즘 많이 떨어져서 분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 키워드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 같은 날이 있어요. 1월 1일인데요. 최저임금 키워드는 1월 1일이 되면 누구나 검색을 합니다. 모든 인사 담당자가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하시겠죠.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알바들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에는 모든 블로거들, 많은 블로거들이 최저임금 키워드를 먹으려고 글을 쓰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해 7월, 8월에 최저임금 결정될 때 글을 먼저 써놔요. 여기 보면 2020년 7월에 썼죠. 이렇게 해서 쓰게 되고 제 블로그 지수가 상당히 지금 높지는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키워드는 못 먹었어요. 대신에 최저 연봉은 먹은 것 같아요. 최저 연봉은 먹었는데 요 글을 어떻게 썼을까요? 게시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글쓰기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노리는 키워드가 2021년 최저임금, 아까 2021년 최저임금이라고 제가 몇 번 썼을까요? 내용에 첫 번째로 쓸 때 일단 제목을 정하셨잖아요. 키워드가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제가 뭐라도 걸려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글쓰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슬러시 넣지 마시고 이렇게 갈로 넣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전에 교육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다 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제목을 반복합니다. 왜냐면 키워드가 반복이 돼서 나중에 검색 로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한 번 더 반복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썸네일인데요. 이 썸네일의 이미지의 제목을 이 제목과 동일하게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 HTML로 되어 있는 이 글의 내용 중에 본문 내용의 이미지 제목이 이 키워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 반복 횟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썸네일 제목을 글 제목과 동일하게 하시라 그렇게 얘기 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요거 썸네일 밑에 출처에다가 그렇게 쓰시는 분도 계신데 똑같은 효과입니다. 똑같은 효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 제목, 소제목 이렇게 중간에 넣는데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반복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앞쪽에 글 쓸 때 보통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2021년과 최저임금을 쪼개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데 2021년 여기 있고요. 최저임금이 또 따로따로 있겠죠. 최저임금위원회 할 때 최저임금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제가 넣었는데 동영상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자, 동영상 1분짜리예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상위 노출되는 게 좋아서 넣은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본문 내용 캡처해서 동영상 만든 거예요. 제가 무슨 여기다가 목소리를 더빙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위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캡처해서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든 건데요. 이러한 영상조차도 상위 노출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예시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는 글들도 아까 보여드렸죠.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글도 상위 노출될 수 있다. 그건 카테고리마다 상이하고 키워드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그 주제에 맞는 상위 노출 전략을 짜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글쓰기 방식을 뭐 말을 할 때도 본인의 말투가 있을 수가 있고 글을 쓸 때도 글의 습관이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본인의
뭐 루틴한 글쓰기 방식을 찾아가신다면 글 쓰시는데 블로그 한 개 포스팅 하시는데 시간도 많이 단축되시고 저같이 시리즈물을 많이 올리시면 그것도 본인 글을 다작하시는데 블로그 양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두껍게 교육을 했는데요. 내용이 정리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많은 컨텐츠를 전달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오늘 교육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네이버 블로그 속성가해를 해드리는 AMPM 글로벌의 관리실 너구리 한진호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